저 낙하산 또 혼자 먹네. 그러게. 실력도 없으면서 백만 믿더니 꼴 좋다. 그 속삭임들은 마치 겨울 바람처럼 차갑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소, 대성그룹 인사팀의 신입사원이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녀의 이름처럼 항상 밝은 미소를 짓던 소녀가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에 흠집이 난 것처럼 그녀의 미소에도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시간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곤 한다. 마치 지하철이 터널 속을 달리며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어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6개월 전 홍대 앞 한 작은 치킨집. 어서 오세요. 미소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새소리처럼 따뜻했다. 알바를 시작한 지 1년, 이제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는 베테랑이 되었다. 미소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거 가져가. 사장님이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해 주셨다. 그 온기가 미소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소는 가방 속 치킨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암투병 중인 아버지와 고등학생인 쌍둥이 남동생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가 가장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마치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유보한 채 현실과 맞서고 있었다. 취업 준비는 언제 할까?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가족을 위해 알바만 전전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인생이란 때로는 이런 역설을 보여준다. 가장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고 가장 꿈꿔야 할 때 꿈을 포기하게 된다. 그 운명적인 날. 미소야, 오늘 키오스크가 고장났는데 손님들 도와드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 그날따라 키오스크가 먹통이 되어버린 치킨집. 미소는 손님들을 도우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인생에는 때때로 이런 우연들이 있다. 마치 운명이 미리 준비해둔 무대처럼.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값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마치 갑자기 외국에 떨어진 여행자처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키오스크 앞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그 남성. 바로 대성그룹 회장 한정우였다. 평소라면 수행비서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데 오늘은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혼자 나온 상황이었다. 현대 문명의 키오스크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했다. 마치 고래가 육지에 올라온 것처럼. 저기, 도움이 필요하세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아, 네.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젊은 분들은 잘하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소는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하며 주문을 도와줬다. 양념치킨 반마리, 콜라 한 캔. 간단한 주문이었지만 한정우에게는 큰 도움이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감동을 준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친절하신 줄 몰랐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한정우는 미소를 유심히 관찰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친절함.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던 그는 이 젊은 여성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원석을 발견한 것처럼. 실례지만 학생이세요? 네, 졸업은 했는데 취업 준비 중이에요.
어느 학교 어떤 과를 나오셨는지. 고려대 경영학과입니다. 한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니. 분명 사연이 있을 것이었다. 인생이란 때로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주문한 치킨이 나오자 한정우는 명함을 꺼냈다. 혹시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인사팀에 말해두겠습니다. 미소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다. 대성그룹 회장 한정우. 한국 재계 서열 5위의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이다. 마치 동화 속 요정이 나타난 것 같았다.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좋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한정우가 떠난 후에도 미소는 한참 동안 명함을 들여다봤다. 그 작은 종이 조각에는 그녀가 꿈꾸던 미래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갈등의 시간. 그날 밤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미소는 명함을 보여드렸다.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성그룹 회장이라고? 미소야, 이런 건 받으면 안 된다. 아버지 김승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실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돼. 하지만 아빠, 병원비도 많이 들고 민수민철이 대학 등록금도. 그래도 안 된다. 우리 미소는 당당하게 실력으로 취업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병원비는 날마다 늘어갔고 쌍둥이 동생들의 대학 진학도 코앞이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한다. 한 달이 지났다. 미소는 여전히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며 틈틈이 취업 준비를 했지만 생활비를 벌기에도 바빠서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 위로 올라오려 발버둥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밤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미소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다. 그 순간 미소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미소는 절망했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는가? 절망이란 때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다. 그날 밤 미소는 한정우 회장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마치 구명줄처럼 보였다. 선택. 여보세요, 대성그룹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 미소. 인사팀으로 연결된 후 상황을 설명했다. 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시군요. 내일 오전에 면접 가능하시나요? 다음 날 아침 미소는 생전 처음 가보는 대성그룹 본사에 섰다. 86층짜리 건물은 그저 압도적이었다. 마치 바벨탑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면접은 형식적이었다. 이미 회장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형식적인 면접이 미소에게는 또 다른 의미였다. 축하드립니다. 내일부터 인사팀 신입사원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소의 마음은 복잡했다. 실력이 아닌 인연으로 들어온 회사.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인생의 시작이 항상 떳떳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배우고 있었다. 냉혹한 현실. 출근 첫날부터 시련이 시작됐다. 신입이 왔네. 근데 어떻게 들어왔지? 공채도 아닌데? 회장님 특별 채용이래. 낙하산이네. 요즘 이런 식으로도 들어오는구나.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미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편견이란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감옥이 된다.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아무도 미소와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다. 미소는 혼자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거나 직원 식당 구석자리에서
외롭게 식사를 했다. 그 시간들은 마치 사막을 혼자 걷는 것 같았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시간은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할머니의 등장. 미소가 외롭게 지내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던 분이 있었다. 바로 할머니 김순덕이었다. 미소와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돌보고 계시던 할머니는 손녀가 날마다 지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셨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다. 미소야, 요즘 회사에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할머니. 잘 먹고 다녀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사랑의 한 형태가 된다.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을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결심했다. 내가 도시락을 싸줄게. 회사에서 잘 챙겨 먹어라.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기는. 할머니가 정성껏 싸줄 테니 잘 먹어야 한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쌌다. 밥에 반찬, 그리고 손녀에 대한 사랑까지 가득 담아서 그 도시락에는 78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모든 지혜와 사랑이 들어 있었다. 미소는 할머니의 도시락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져 따뜻했거든. 사랑이란 때로 이렇게 작은 것들을 통해 전해진다. 운명적이고도 운명적인 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미소는 급하게 출근하다가 도시락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때로 이런 사소한 실수로부터 시작된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싸주셨는데 미소는 죄송한 마음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할머니, 죄송해요. 도시락을 깜빡하고. 아이고, 우리 미소. 할머니가 지금 가져다 줄게. 할머니, 너무 멀어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금방 갈게. 어디로 가면 되니?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사랑이란 때로는 이런 고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결국 미소는 회사 주소를 알려드렸다. 60년 전으로의 여행. 할머니 김순덕이 대성그룹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맡기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시간이란 때로 이렇게 갑자기 우리를 과거로 데려간다. 1963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18살의 김순덕은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로 소문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다. 첫사랑이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순덕아, 나 서울로 올라간다. 같은 마을 출신의 한정우.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공부에는 남달랐다.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정우야, 언제 돌아올 거야?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물론이야.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게. 두 사람은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 순간 세상은 완벽했다. 마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서울로 올라간 한정우는 학업과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점차 고향과 멀어져 갔다. 꿈을 쫓는다는 것은 때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3년이 지났다. 편지는 점점 뜸해졌고 마침내 연락이 끊어졌다. 침묵이란 가장 잔인한 이별의 형태가 된다. 그 사이 순덕의 집안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순덕아,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어머니는 이웃 마을의 중매를 권했다. 김씨 성을 가진 성실한 총각이었다. 순덕은 고민했다. 정우를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인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한다. 결국 그녀는 가족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첫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결코 완전히 지울 수 없는. 1965년 결혼식 당일 홀레복을 입고 있던 순덕에게 급하게 소식이 전해졌다. 순덕아, 정우가 왔대. 마을 입구에서 너를 찾고 있어. 순덕의 심장이 멈췄다. 2년 만에 돌아온 정우.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혼례는 시작되었고 하객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운명이란 항상 이렇게 잔인하다. 정우 오빠한테 말해줘. 나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오빠도 행복하라고. 눈물을 참으며 한 말이었다. 그 눈물 속에는 18살 소녀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평생 만나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이 첫사랑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지 60년. 이제 78살이 된 할머니는 손녀의 도시락을 들고 대성그룹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와, 정말 크네.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할머니에게 86층짜리 건물은 충격이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경비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저희 손녀가 여기 다니는데 도시락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서요. 직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소라고 하는데요. 아, 인사팀 김미소 대리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이 내선 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미소 대리님, 할머니께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오셨어요. 곧 미소가 1층으로 내려왔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아이고, 우리 미소. 도시락 없이 어떻게 해? 빨리 가져가. 할머니는 정성껏 싼 도시락을 손녀에게 건네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는 한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운명적 재회. 순덕이냐?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할머니의 몸이 굳어졌다. 60년 전 그 목소리. 변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다. 시간이란 목소리를 늙게 만들지만 그 본질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천천히 돌아보니 하얀 머리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마치 18살 때 그 눈빛 그대로. 정우야? 순덕아, 정말 너구나. 한정우 회장이었다. 회사를 돌아보다가 우연히 1층에 내려왔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운명이란 때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하고 나타난다. 미소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할머니, 저분을 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고 했다.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서는 18살 소녀가 되는 것 같았거든. 순덕아, 잠깐만. 저는 가봐야겠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잠깐요, 할머니. 한정우가 할머니를 붙잡았다. 60년 만이야.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음과 입술이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미소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저희 할머니를 어떻게 해? 미소야, 너희 할머니와 나는 옛날에 알던 사이란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60년의 세월과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까지. 과거의 상처. 그날 밤 할머니의 집. 할머니, 대체 어떤 사이예요? 미소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미소야. 할머니가 18살 때 첫사랑이었어. 첫사랑이요? 그럼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단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다. 정우. 아니, 그 사람은 서울로 공부하러 갔다가 연락이 끊어졌어.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결혼한 거야. 그런데 그분이 대성그룹 회장님이었다니. 그래, 성공했구나. 그 사람 꿈이었는데.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으로는 첫사랑이 성공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60년간 묻어둔 상처가 다시 아팠거든. 인생이란 때로 이런 복잡한 감정들로 이루어진다. 한정우의 후회. 그 시간 대성그룹 회장실. 한정우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6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감정들이 밀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8살 때 순떡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6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사진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영원히 젊고 행복해 보였다. 1963년 여름. 정우야, 사진 한 장 찍자. 사진기가 어디 있어? 마을 사진관 아저씨가 돌아다니시잖아.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세상에는 오직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간 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가 벅찼고 고향으로 편지를 쓸 여유조차 없었다. 꿈이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러다가 3년 후 휴학을 하게 되어 잠시 고향에 내려갔을 때 순덕이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충격으로 한정우는 더욱 필사적으로 공부했다. 사랑을 잃은 상처를 성공으로 달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이 항상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는다. 아무리 성공해도 가슴 한구석의 빈 공간은 메워지지 않았다. 마치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미소의 깨달음. 다음 날 출근한 미소는 회장님을 만나러 갔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회장님, 어제 일로 인해. 미소야, 앉아. 한정우는 미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60년간 쌓인 후회가 스며 있었다. 너희 할머니와 나는 60년 전 연인 사이였단다. 하지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리석었다니요? 성공에만 매달려서 정말 소중한 걸 놓쳤지. 순덕이, 너희 할머니 말이야. 미소는 회장님의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다. 그 후회가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혹시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럴 수 있을까? 6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는 너무 늙었어. 시도해 보세요. 할머니도 분명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젊은이의 순수한 용기가 노인들의 주저함을 깨뜨릴 수 있다. 악역의 등장.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다. 바로 대성그룹 상무 한민수. 한정우 회장의 조카였다. 그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다. 한민수는 평소 삼촌이 자신에게 회사를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정우가 젊은 인재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특히 김미소 회장이 직접 영입한 인재라서 더욱 신경 쓰였다. 할머니가 회장의 첫사랑이라고? 이거 재미있는데. 한민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기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에도 그림자를 들이운다. 할머니의 마음. 며칠 후 미소는 할머니를 설득했다. 할머니, 회장님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세요. 미소야. 할머니는 이미 늙었어.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늙은 얼굴. 60년 전에 그 예쁜 18살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간이란 가장 잔인한 조각가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소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만나기로 했다. 사랑하는 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재회, 호텔 라운지. 60년 만에 공식적인 재회. 두 사람은 서먹하게 마주 앉았다. 그 침묵 속에는 6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었다. 순덕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결혼해서 자식 키우고 손녀 기르고. 남편분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좋은 사람이었지. 당신은? 나도 혼자야. 평생 혼자 살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마치 깊은 바다의 고요함 같았다. 왜 연락이 끊어졌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안해. 그때는 너무 바빴어. 공부하랴, 돈 벌랴. 변명이지만 나도 미안해. 기다리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나 같은 놈 기다릴 필요 없었어.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60년간 묻어둔 눈물이었다. 한민수의 계략. 한민수는 이 상황을 이용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악이란 때로 가장 치밀한 전략가가 되기도 한다. 김미소 때문에 회장님이 정신이 없으시네요. 한민수는 다른 임원들 앞에서 은근히 소문을 퍼뜨렸다. 할머니를 이용해서 회장님께 접근한 거 아닌가요? 요즘 젊은 애들 수작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설마 그럴까요? 글쎄요. 우연치고는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요? 하필이면 회장님 첫사랑의 손녀라니. 악의적인 소문은 금세 회사 전체에 퍼졌다. 소문이란 때로 진실보다 더 빠르게 퍼진다. 미소가 할머니까지 동원해서 회장님께 잘 보이려고 한대. 역시 낙하산. 이제는 가족까지 이용하네.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미소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았다. 오해의 깊어짐. 설상가상으로 한정우 회장이 할머니를 자주 만나러 가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문은 더욱 커졌다. 회장님이 김미소 집에 자주 가신다더라. 할머니한테 선물도 많이 사다 준대. 완전히 낚였네. 늙은이를 꼬셨어. 미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가슴을 휘저었다. 그만해요. 우리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비난만 돌아왔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게 어디야? 왜 이제 와서 변명이지? 할머니 뒷바라지 봤더니 이제 당당해졌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가. 할머니의 결심.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미소야. 할머니 때문에 너만 힘들어지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
할머니는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를 꺼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우야, 우리 그만 만나자. 순덕아, 무슨 소리야? 미소가 힘들어해. 회사에서 온갖 소문이 다 돌고 있다더라. 한정우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6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어쩌면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미소의 반격. 미소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대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녀는 자신이 지난 6개월간 해온 모든 업무를 정리했다. 프로젝트 보고서, 야근 기록, 동료들과 주고받은 업무 관련 이메일까지 모든 것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다음으로는 한민수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지,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를 조용히 파악했다. 일주일 후 인사팀 회의실. 팀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소는 인사팀장에게 요청했다. 뭔가요? 최근 저와 관련된 소문들에 대해 해명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미소는 정리해둔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건 제가 지난 6개월간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각각의 성과와 평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자료를 훑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걸 언제 다 정리했지? 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야근한 모든 기록입니다. 보안카드 출입 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미소는 계속해서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특혜를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야근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증언자들의 등장.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미소와 직접 업무를 했던 협력업체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김미소 대리님이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우연히 인사팀장이었다. 저희는 미소 대리님과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어떤 신입사원보다도 철저하고 꼼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이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획팀입니다. 김미소 대리가 우리 부서 일까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정말 성실하더라고요. 회계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입치고는 업무 파악이 빨랐어요. 한민수의 실수. 한편 한민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계략이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하네. 왜 미소한테 동정표가 몰리지? 한민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 어느 날 한민수는 김 과장에게 노골적으로 말했다. 김 과장, 김미소 저 여자애 완전히 밟아버려야 해. 회장님이 너무 신경 쓰고 계셔. 하지만 김 과장은 한민수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상무님, 그런 말씀은. 뭐, 자네도 저 여자의 편인가? 한민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녹음의 증거. 사실 그 대화는 우연히 녹음되어 있었다. 김 과장이 스마트폰으로 회의 내용을 녹음하던 중에 한민수의 발언이 함께 녹음된 것이다. 며칠 후 김 과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인사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팀장님, 들어보실 것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인사팀장은 충격을 받았다. 이건 회장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진실의 연쇄 반응.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른 직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저도 한민수 상무님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미소 씨를 견제하라는 암시를 받았어요. 한 명, 두 명씩 증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소의 당당한 해명. 이제 확실한 증거가 모인 상황에서 미소는 전 직원 앞에서 당당하게 해명했다. 여러분,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대회의실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저는 분명 특별한 경로로 입사했습니다.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그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제가 6개월간 수행한 업무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근 기록, 이것은 동료들과의 협업 내역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직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만약 제가 정말 특혜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기록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협력업체의 증언.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외부 인사가 들어왔다. 미소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협력업체 대표였다. 실례합니다. 김미소 대리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인사팀장은 그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다. 저희 회사는 대성그룹과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담당자는 김미소 대리님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신입사원이 담당한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대리님은 그 어떤 베테랑보다도 철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검토하고 주말에도 연락 주시면서 프로젝트를 완성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외부 인사의 객관적인 증언이었기에 더욱 신빙성이 있었다. 동료들의 각성. 이 모든 증거들이 쌓이면서 동료들도 자신들의 편견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박 대리가 먼저 나섰다. 미소 씨,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해보니 정말 성실하셨는데 우리가 소문만 듣고 하나둘씩 사과의 말들이 이어졌다. 진정한 인정.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미소는 동료들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실력과 성실함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미소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도울게. 응, 이제 진짜 팀워크 한번 보여주자.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미소는 비로소 진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층 더 성숙하고 강해져 있었다. 한민수의 몰락. 한편 한민수의 음모도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정우 회장은 조카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고 그동안 한민수가 저질렀던 여러 비리들이 발각되었다. 악행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상무님이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 관련 로비도 있었고요. 한민수는 결국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삼촌, 저는 삼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네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한정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김미소 같은 사람이 진짜 인재야. 자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권선징악이란 때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다. 할머니와 회장의 재결합. 소문이 잠잠해지자 한정우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다. 순떡아,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 정우야, 60년을 기다렸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78세가 된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이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한다. 우리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고 말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다.
60년 만의 재결합이었다. 그 손길에는 60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소의 성장.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며 미소는 한층 성장했다. 이제는 동료들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시련이란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미소야, 같이 점심 먹을래? 처음으로 동료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정말요? 좋아요. 미소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구름에 가려있던 태양 같았다.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진짜 대단해.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다니.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미소는 비로소 진짜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대성그룹에서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은 78세의 한정우 회장, 신부는 78세의 김순덕 할머니.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혼식이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미소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미소야, 할머니 때문에 고생 많았지?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성장했어요. 결혼식장에는 대성그룹 직원들도 많이 참석했다. 이제는 모두가 미소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미소야, 축하해.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셔. 사랑이란 때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 후, 미소는 대성그룹에서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았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낙하산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김미소 대리는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한정우 회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너 덕분에 순덕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쌍둥이 동생들도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그리고 할머니와 회장님은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무슨 후회? 이제야 진짜 행복해. 할머니의 얼굴에는 18살 소녀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사랑이란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이 있다. 진정한 가족. 어느 일요일 오후 한정우와 순덕은 함께 안동 고향을 찾았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구나. 마을 뒷산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60년이라는 세월도 그 나무를 꺾을 수는 없었다. 60년 전에 여기서 약속했었지. 그래, 영원히 사랑한다고.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했다.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함께하기로. 미소도 함께 왔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말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미소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해. 네, 할머니.